이게 또 요약하는 능력인데요. 자, 단체로 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그 방법을 하나 지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 내에 어떻게 하면 3주 내에 100만 원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3주 내에 100만 원 부수입 올릴 수 있을까요? 함께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봐요. 자, 1분간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요. 떠오르는 답을 무작위로 한번 적어보세요. 스스로. 1분간. 지금부터 1분간. 어떻게 하면 3주 내에 100만 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나요? 지금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참석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순서대로 한 개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누가 한번 해볼까? 박성철 대표님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지금 잠깐 쓰셨잖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냥 생각난 그푹 던지세요. 3분의 투자요. 100만 원 부수 올릴 방법. 예? 어, 지금 벌써 써놨을 거 아니에요. 1분 생각했으니까. 던지세요. 우리 김대선 대표님 하나 던지세요. 이거 좀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생각이 안 투자해 나요? 놓은 게 있는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아이디어 단어를 던지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미 늦어요. 우리 정정희 대표님이 한번 하나 던져보시겠어요? 자, 3주 내에 100만 원 부수입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짧게 한 말씀. 어떤 부수입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그런 건 있는 따지지 말고 그냥 부수입 올리는 것만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고 던지시면 돼요. 네, 아무거나.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 없으세요? 하나 훅 던지세요. 박성철 대표님 카라반 투자로 3주 내 뭐 좋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박규석 대표님 아이디어 없으세요? 우리 김대선 대표님 생각하셨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수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리 품고 계신 게 없었어요. 현재 기업가 지인 찾아서 부탁해 아르바이트. 예, 알바. 영아 대표님 아르바이트. 자, 우리 노재희 대표님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던져보세요. 주식하고 부업, 주식. 대리운전, 배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오케이. 여기에서 주식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고 다른 사람이 스위치 딱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다들 성청원 대표 챌린지 등하교 도우미. 자, 이렇게 한 판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멤버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제일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정정희 대표님으로. 뭐가 또 있을까요? 자, 숨도 쉬지 않고 막 답변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대답을 하면 되나요? 예. 자,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금 뭔가 좀 잘 안 됐어요.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1분 시간을 드리고 답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3개 이상을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한 5명이든 10명이든 순서대로 하나씩 다 얘기를 해.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은 그 두 번째 얘기를 해도 되고, 그새 또 남의 거 들으면서 또 썼겠지, 답을.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가면은 엄청난 결과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보다 한 수 위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진짜 돈 버는 조직이라면은 진짜 많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 지금 제가 하나 알려드린 건데 이것도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뭘 요약했어요? 돈 버는 방법을 요약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들 사실은 돈 벌고 싶어서 지식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들으신 걸 거예요, 분명히. 근데 팩트는 뭐냐? 사실은 돈을 등한시하고 있어. 그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팩트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생각을 별로 안 하셨던 거로 제가 지금 파악이 딱 됐어요. 지금 딱. 맞나요, 김대선 대표님? 네. 그렇죠. 마이크 키시고 막 답변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찔려야지. 그다음부터는 오늘 저녁부터라도 맞아.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라는 거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끌진 않고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자, 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10회전 하면은 거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정희 대표님께서 그 기업체에서 어떤 뭐 기획을 하시는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사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직원들 그리고 큰 지사의 지사 대표, 지사장들 한 5명에서 7명 모아놓고 이거를 똑같이 진행을 하면은 어떨까요? 아이디어가 쏟아지겠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엄청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3개 정도 골라서 그거 추진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네. 우리 대표님 중에 지금 업무에 굉장히 시리어스 하신 분이라면요. 지금 알려드린 요 브레인 라이팅 하는 방법 요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100만 원짜리 뽑으신 겁니다. 시리어슬리 말씀드린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건. 자, 회의 요약 성공법. 회의 자주 하시죠? 난 1인 기업이라 회의 잘 안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1인 기업이 고객이랑 대화하는 것도 회의입니다. 다 회의예요. 그리고 파트너들이랑 얘기하는 거 다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1인 기업이 회의를 더 잘해야 돼요. 자, 회의를 자주 하나요? 자, 회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회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그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의 뭐예요? 회의가 종류가 뭐 몇백 가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요약하실 수가 있어야 돼. 뭐라고 하냐? 전문가 답변 예. 회의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게 제가 거의 10년간 제가 회의 컨설팅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책도 썼고 그때 그러면서 나온 가장 최적의 답변이에요. 이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이게 거의 완벽한 답이에요. 이거 왜 없어요? 제가 전에 그 컨설팅 초기에 한 답변은 좀 길고 방만했었는데요. 요약하니까 이거더라고요. 진정한 전문가가 된 거죠. 자, 여러분의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내서 스타가 되는 방법. 스타가 되는 방법이란 뭐냐? 그 조직에 기여를 한 겁니다.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겁니다. 의견 제시하기 전에 미리 메모를 하는 거예요. 미리 메모. 어떻게 미리 메모를 해요? 키워드를 써놓는 거예요. 키워드. 이거. 키워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제시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뭐 근거죠. 근거 이유 이런 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회의 방식인데 여러분이
제가 그 신입사원들한테 회의 시간에 발표라고 딱 지적을 딱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요. 얼음이 돼버려. 얼음장이 딱 돼버려. 그리고 뭐 경력 신입도 똑같아요. 제가 주제를 할 때 얼음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냐? 딱 요 얘기를 시켜요. 자, 앞에 항상 작은 수첩 메모장을 가지고 와서 키워드를 2개 정도 써놓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언제 질문이 당신한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질지 모르니까. 요거를 하고서 질문을 던지면은 무슨 답변이라도 하긴 해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안 하면 뭐부터 나오죠? 변명부터 나와요. 이유부터 나와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면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명하라.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누구나 제대로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회의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회의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시간당 100을 받아요. 그냥 딱. 사실은 150을 질렀는데 시간당 100. 뭐 지금 3시간이면 지금 300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강의하면 3시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엑기스를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엑기스 중에 하나, 사실 몇 개 더 있습니다만 그거 알려드린 거니까 지금 귀담아 들으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스토리를 요약하는 방법.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토끼와 거북이를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어. 아니면은 어떤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래. 아니면 어떤 연속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래. 근데 물론 본인이 이야기할 일은 없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짧게 소개해 주시고 싶을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식사 자리에서 노재희 대표님이 이 거물급 고객을 딱 만났는데 이 양반이 궁금하대. 요즘 나 연속극 뭐 하나 좀 짧게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노재희 대표님? 그러면은 노재희 대표님이 아 그거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하고서 짝짝짝짝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것도 막 1분 내. 그게 이런 겁니다. 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약을 하기 위한 틀. 이게 뭐지? 틀의 예입니다. 시작점. 이벤트 1, 이벤트 2, 이벤트 3 도착점. 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5가지 스텝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어, 틀을. 그 다음에 여기다 끼워 맞추면 돼요. 심청전 흥부와 놀부 하나 해볼까? 시작이 뭡니까? 흥부와 놀부 시작이 뭐죠? 흥부가 쫓겨났다. 게으름 피다가 쫓겨났다. 이게 시작점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대박 났다. 흥부가 대박 났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벤트 1 얘가 박씨를 물어와서 박씨 다음 해에 박씨를 물어와가지고 대박이 터졌음.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자 돼서 놀부는 또 제비가 복수를 해가지고 도깨비가 나와서 놀부는 망했음. 이게 도착점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틀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를 마일스톤이라고 하기로 하거든요. 하나 이벤트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머지 수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냥 부가 정보로 틀 내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스토리를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네, 괜찮나요? 우리 정정희 대표님 어떠신가요? 이쪽 전문가시라 제가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주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위로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스토리 요약하는 방법. 오늘 주제는 요약력입니다. 정보 요약의 핵심은, 자, 정보 요약의 핵심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항상 그렇듯이. 이 얘기 많이 나올 건데요. 키워드도 이제 식상해. 뭐가 하나 있으면 좋냐? 하나 추가해요. 샤워 키워드.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가 아니라 보통은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흥부와 놀부면은 키워드가 뭐가 있어요? 제비, 흥부, 놀부, 뭐 닭, 뭐 선물,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여기에서 파워 표현은 뭐예요? 파워 표현.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딱 와닿는 표현이 하나 있으면 좋다는 이거예요. 권선징악 이런 거. 아시겠죠? 한마디로 맞아요. 그런 이런 파워 표현까지 넣어놓으면은요, 스토리를 전달하기에 너무 좋겠죠. 노지 대표님이 막 흥분놀부 얘기를 이 스토리 5단계 스토리를 해놓고 나중에 한마디로 권선징악입니다. 우리나라 고전이 그렇죠. 이렇게. 그럼 전달이 빵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것들을 나열하고 연결해요. 이 키워드를 쭉쭉쭉 나열해도 훌륭한 요약이 된다. 이겁니다. 자, 박규석 대표님,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좀 말이 빠르거나 좀 그러진 않나요? 잘 이해되세요? 박규석 대표님? 잘 들리세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쉬운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 방법? 이건 또 뭐야? 음, 이게 1인칭 시점으로 요약하면 참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어려운 게 길 물어볼 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게다가 이게 왜 이게 좋냐면요. 소설을 쓸 때도 1인칭 시점으로 쓰면 되게 좋대요. 이거를 묘사하는 방법인데, 아, 위에는 뭐가 있고, 집에 들어갔는데 석가래가 어떻게 생겼고, 저기가 왼쪽 안을 보니까 음침하고, 앞에는 뭐 거울이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다는 거죠. 그런데 길을 알려줄 때 이게 특히 좋아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왼쪽으로 돌아서 5걸음 가서 왼쪽을 보시면 현관이 보일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세요. 자, 보통 이 주소 이런 거를 설명 사람들 굉장히 못하잖아요. 못해. 그게 뭐냐면 이런 기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1인칭 시점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공식으로 요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인데 뭐 공식으로 요약해? 뭐야 이건 또. 공식 또는 그림으로 요약하는 방법. 이거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여기 살짝 보이네. 뭐라고 썼죠 이거? 7글자네. 이게 뭐예요? 7글자. 거의 퀴즈다. 눈치채신 분은 그렇지. 야, 눈치들 빠르시군요. 백문이 불여일견. 맞아요, 이거예요. 자, 100마디로 표현할 것을 그 공식 하나, 그림 하나로 끝내는 거지. 자, 빵반죽을 표현하려면 이게 얼마나 또 어려워. 근데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 빵반죽은요? 밀가루 이거 주고 끝내 그냥. 이거 섞으면 빵반죽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공식이에요, 공식. 밀가루를 뭐 어떻게 사고요. 뭐 이게 아니야? 지도 그래프 차트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지도 이렇게 그려버려 해보셨어요? 응? 이렇게 지도 이렇게 블락 그려보고 이 건물 표시해보고 이런 거가 해보면은 별거 아닌데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뭐냐? 직접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래프도 의외로 쉬워요, 사실은. 근데 시도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패착이에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자, 이제 업무 대화 순서입니다. 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짧게 팍팍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업무 대화 순서. 이게 그냥 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무 대화. 그냥 대화는요, 여기가 앉아 계실 필요 없죠. 그냥 떠들면 되죠. 친구랑. 네, 이렇게 배우실 필요 없어요. 자, 비즈니스 회의에서는
어떤 순서로 말을 해야 되냐?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금 격식을 가진 비즈니스 회의다 그러면은 어떻게 발표를 하면은 좀 그래도 괜찮냐면요. 이렇게 현 상황을 요약 한번 해주고 나의 의견은 이겁니다.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유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이게 뭐냐면요. 아, 지금까지 나오는 의견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래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한번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거죠.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 비즈니스 회의에서 한번 발언하는 거 어느 정도 시간 쓰면 되나요? 예를 들면 한 번 발언할 때 시간 어느 정도 쓰면 좋나요? 약 얼마? 좀 숫자를 좀 써보세요. 숫자. 채팅창에다 숫자 써보세요. 3분, 네. 2위에서 3분 이내. 아, 예. 저의 답을 드릴게요. 저의 답은 30초. 30초입니다. 30초. 아시겠죠? 30초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30초예요. 실제로. 그리고 권장은 20초예요. 권장.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퀵으로 해야지만 큰 회의에서 30분 내에 다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30분에 하는 것은 어디까지 끝내냐면요. 그동안 모아온 자료 같은 거 검토도 하고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두 리스트를 도출하고 담당자 지정하고 완료할 기한까지 제시하고 그런 거를 여러 개를 그런 투두 리스트를 여러 개 도출하고 마지막에 추후 일정까지 잡고 끝내는 게 30분 이내예요. 그것도 큰 회의에서. 그거를 제가 잘 가르쳐 주는데 그러려면은 한 번 발언하는 게 30초 이상이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자, 바쁠 때는 여기 맨 앞에 있는 현 상황 요약 이거 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자, 지금 이런 거 잘 이해가 잘 되시나요? 우리 김대선 대표님 이해 잘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떠세요? 네, 뭐 말씀을 하시든 예, 1번 쳐도 됩니다. 예, 이해 잘 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 회사 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확인을 좀 드린 거예요. 자, 어떤 주제의 글을 쓰고 싶어. 요약을 하고 싶어. 생각을 요약하고 싶어.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떡하죠? 이게 작가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업 작가도 있죠. 작가의 의미는 뭐냐? 글 쓰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을 작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딴 일 하면서 그 뭐 나도 책 몇 권 냈어 하는 사람들은 작가 아니에요. 그냥 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작가는 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음. 자, 작가도 그렇대요. 그래서 안심해도 됩니다. 우선은. 보통 우리 생각이 아무 생각 없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뭘 써야 되냐? 자, 일단은요. 우리가 주제가 있다면은 뭐든지 주제가 있겠죠. 주제는 있겠죠. 머리는 하얗고 목차도 하얗지만 주제는 있어. 그때는 질문을 개발하면 목차가 돼버려요. 질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주제를 인스타그램 마케팅 왕초보가 이게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왕초보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 좀 글을 하나 쓰고 싶어. 근데 아저씨 어떻게 시작하지? 답답하네. 그렇죠. 그때 질문을 해요. 나한테 왕초보가 뭐라고 묻지? 아,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겠네. 그다음 어떻게 시작해요? 해야 돼요? 시간은 얼마나 써야 돼요? 혹시 문제점이 있나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이걸로 물건도 팔 수 있나요? 하는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여러분이 그냥 역지사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초보자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 던지겠구만. 그거를 그냥 목차로 삼아가지고 써도 되겠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야, 이해되시면 1번 쳐주세요. 아, 이거 더럽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2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 그럼 이거 반응을 좀 봐야 돼요. 다들 그냥 조용하셔가지고 과묵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외롭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하면 또 이해가 잘 돼요. 비교.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법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도 있고 사실 비유도 있는데 음, 이렇게 이 노트북을 설명할 때 이미 잘 나가는 다른 거랑 비교해버리면은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되게 똘똘한데 이 사람 되게 똘똘해. 어느 정도 똘똘해? 박성철 대표님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90% 정도 똘똘해. 그러면 그 정도면 그럼 상당한데? 이렇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응? 그냥 얼마나 적극적이야. 노재희 대표님 거의 뭐 저 나이 되면 저 정도 적극적이 될 수도 있을 걸 이렇게 하면은 젊은이가 엄청나게 활동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좋죠. 그리고 경쟁 제품보다 이만큼 더 가벼워요. 물 2컵만큼 더 가벼워. 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별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커피 되게 좋은데 뭐 좋아? 스타벅스의 카페라떼 향이 비슷해.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체계적인 요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약간 이건 어려운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체계적인 요약 방법. 이게 뭐지? 요약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방법은 10,000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요약한다면은 우주에 대한 설명을 예, 설명을 하면 우주만큼 시간이 걸리겠지.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백과사전 뭐 1,000권이라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근데 이거 어떻게 체계적으로 요약을 하냐고. 방법이 사실은 애매하죠. 그럴 때 쓰는 방식입니다. 미시적으로 요약합니다. 미시. 미시가 뭔지 잘 아시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미시가 어떤 뜻이냐면은 요 뜻이에요. 다들 잘 아시나요? 자, 아직까지 잘 모르셨다 그러면요. 요 미시라는 그 용어를 외워버리세요. 머릿속에 그냥 심어버리세요. 왜? 앞으로는 자주 들리실 겁니다. mutually exclusive고 collectively exhaustive인데 이거를 외우셔야 돼.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 이렇게. 다들 외우셨나요? 네. 자, 우리 정정희 대표님 이거 원래 좀 잘 아시지 않나요? 잘 모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mutually가 상호 간에 exclusive가 뭐예요? 완전 다르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exclusive가 완전 유일한 거잖아. 상호 간에 겹치질 않아. 그런데 collectively는 뭐예요? collectively는 겹치지 않는 것들이 엄청 많아. 이런 게 5개야. 그런데 이걸 다 합쳐놨어. 다 합쳐놨더니만 그릇에 꽉 찬 거야. 빈틈이 없네? 그러니까 퍼즐에 4쪼가리가 있는데 이 쪼가리 하나하나가 서로 겹쳐집니까? 안 겹쳐집니까? 안 겹쳐지죠. 안 겹쳐지는데 4쪼가리를 퍼즐판에 꽉 끼우면 어때요? 빈틈이 하나도 없죠. 그거를 미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미시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성격. 아주 간단한 거 하나 해보면 이래요. 성격에 대해서 미시로 풀어봐라 그러면 성격 좋은 사람, 성격 더러운 사람. 2개로 딱 나눠. 그러면 틈이 없죠. 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미시로 나눈 거예요. 정정희 대표님이 그래. 우리 회사의 그 대리점들을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지역별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한국에 대해서 지역별로.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어때요? 미시죠? 구분이 딱 되죠. 지역별로 구분하자 그러면. 사람을 성별로 구분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근데 가끔 중성이 있긴 해요. 나 중간인데요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일단 둘로 이게 미시예요. 한번 해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다면은 성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요약이 끝난 겁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요약을 했어요? 성별이라는 측면에서 요약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령별로 미시를 또 하고 싶어요. 연령별로. 그럼 어떻게? 아, 사람은요,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미시예요, 아니에요? 미시죠? 꽉 찼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각각 별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 분류별로. 맞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라고 그래? 구동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엔진 구동과 전기 자동차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러고 전기 자동차는 이러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되셨죠? 혹시 뭐 다른 사람 방에 뭐가 없죠? 자, 좋습니다. 자, 이게 미시라는 개념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이거는 아주 담아둬야 돼요. 담아둬야 돼요. 저랑 만났기 때문에 똑똑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자, 미시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방금 얘기했는데 정답 뭐라고요? 여기서 좀 써보세요. 채팅창에. 네, 뭐 아무도 안 쓰네. 네, 똑똑. 예,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미시를 제대로 알면은. 왜냐면 저 아까 단어 좀 길잖아요. 그거 스펠링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발음은 고사하고. 아셨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쓰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게 유용한 툴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성창원 대표님은 어떤 사업을 하시죠? 지금 전 즉석 예를 좋아하다 보니. 네, 저는 뭐 기능성 칼라 유리하고 컬러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컬러 유리와 컬러 태양광? 그것도 역시 컬러 태양광 유리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대표님이 취급하시는 컬러 유리에 대해서 책을 쓰시는 거예요. 컬러 유리에 대해서. 네, 챕터 1. 색상의 종류. 네, 이게 챕터야. 그럼 챕터 속에 있는 꼭지가 뭐가 들어있어요? 밝은 계통, 어두운 계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그럼 미시로 끝난 겁니다. 밝은 거, 어두운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또 하나 만들어도 되긴 되겠죠. 불투명, 투명, 반투명 이렇게 세 가지로. 불투명, 투명, 반투명. 그럼 미시죠. 불투명, 투명, 반투명 미시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돼요. 불투명 이런 게 있고요. 반투명 이런 게 있고요. 완전 투명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미시로 나누면은 어때요? 챕터가 굉장히 컴플리트하죠. 완벽하죠. 완전하죠. 그냥. 껴들 자리가 없이. 이런 식으로 챕터를 만들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세계 요약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들의 주 관심사죠. 자, 책을 요약해서 뭐 하게요? 뭐에다 쓰죠? 책을 요약하면 맨날 요약하는데 뭐에다 쓰죠? 이게 목표가 애매한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목표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요약하면 좋다니까 요약하고 뭐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의 이유는 아마 실생활에 적용하시는 걸 거예요. 실생활 업무에 적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남을 가르칠 때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자료, 문서 만들 때 사용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똑똑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남들한테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서. 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인덱싱 독서법. 제가 이것도 만든 거잖아요. 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동의가 뭔지 아시나요? 901 플래너의 맨 뒤쪽 인덱싱 독서법에 그 껍데기에 써 있어요. 인덱싱 독서법의 정의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필요한 핵심을 찾아 빨리 읽고, 노트 정리에 시간이 안 걸리고, 지식이 누적되고 100% 활용 가능한 요게 바로 인덱싱 독서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자, 여기서 요약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인덱싱 독서법, 저는 워낙에 요약을 원래 좋아하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거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요약을 좀 안다고 하는 학자들 얘기 들어봐도 사실은 되게 유치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저걸 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네 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발한 분들도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자, 근데 독서법의 요약 방식이 이겁니다. 항상 사전 독서로 전체를 파악하는 게 시작이에요. 사전 독서란 뭐냐면은 책 전체 요약은 뭐 어디 있죠? 책 전체 요약? 이 한 권 막 300페이지짜리 책의 요약이 어디 있죠? 틀릴까 봐 답변을 못 하겠죠. 얘기하면 틀릴까 봐. 아, 머리말 목차는 너무 커. 요약은 한 단어 또는 한 줄 이내야. 그럼 뭐예요? 서문도 너무 길어. 표지에 있지. 제목.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 근데 일반적으로 책의 제목은 약간 뻥이 있는 요약이에요. 그 훅이라 그래, 훅. 낚시용 떡밥이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요약은 뭐냐? 부제목이 보통은 책의 요약이에요. 부제목 있죠. 그게 요약이고요. 책 제목은 그거는 낚시 떡밥이에요. 그걸 훅 해가지고 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씨 아니네. 부제목이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돼요. 사전 독서는 제목 외우고 부제목 외우고 책의 앞뒤 껍데기 보고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보고 목차 서문까지 빠른 속도로 정독을 하면은 그게 사전 독서예요. 대략적으로 빠르면 5분, 아주 느리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평균 한 10분 전후로 걸려요. 그게 사전 독서예요. 그거를 하시면은 책 전체의 그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에 이미 말하고 있는 요약을 숙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거를 보시면은요,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때 나 요거를 찾아야지 적어 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책을 막 읽는다는 게 훅훅 넘기는 겁니다. 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책 한 권을 털어야 되거든요. 300페이지짜리 1시간 내에 넘기려면 축축 넘겨야 돼. 30초도 안 걸려야 돼. 팍 넘겨야 돼요. 그러다가 중요한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놈을 읽고서 그 부분을 또 요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약해? 한 줄로. 보통 한 문단이잖아요. 보통 중요한 정보가. 이게 10줄도 되고 20줄도 되는데 그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해버려. 저의 언어로. 근데 그 언어가 사실은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써놔요? 네, 구글 플래너에 있는 그 인덱싱 노트에 그 한 줄에다 딱 써놓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꼭 플래너를 쓰시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책에 대한 나의 코멘트를 씁니다. 어떻게 써요? 책을 다 읽어. 1시간 그렇게 막 훑었어. 그 다음에 덮으면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책이다. 여기서는 뭐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다. 다시 읽을 가치가 있다, 없다까지 써요. 한 줄로. 그리고 평점을 매깁니다. 평점이 사실은 다시 읽어야 될 말해야 될을 미리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책 읽은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는요, 이게 좋은 책이었나 나쁜 책이었나 기억 안 나요, 전혀. 그래서 즉석해가지고 10점 만점에 평점을 매기세요. 5점 이하는 안 읽는 게 좋은 책입니다. 5점부터는 제독이 필요한 책이고요. 8점 정도 되면 엄청나게 좋은 책이에요. 아시죠? 그런 것까지 하는 게 독서의 요약이에요.
그 인내심 독서법 자체가 요약하는 독서법이라 이것도 퉁 맞떨어져 버려요. 저희 기본 컨셉이랑. 아셨죠? 자, 독서법에 대해서 아니 독서법 이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없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독서법만 강의 2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엑기스로 많이 알려드린 겁니다. 자, 우리 뇌의 능력. 우리 뇌의 능력은 무한합니까? 그 뭐 학자가 그랬나? 뭐 학자가 우리는 뇌 몇 프로 쓴다 그랬죠? 한번 적어보세요. 뇌 몇 프로 쓴다 그랬지? 우리가 몇 프로 써요? 2%, 10에서 15%, 네, 5%. 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진짜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좀 뻥 같은데 그랬는데 저를 서포트할 사람이 없었지. 어린 녀석이 전공도 아닌 사람이 뭐 우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사람은 뇌의 10%도 활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인가 저는 맨날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냥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우리는. 저는 뇌는 100%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부터.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모든 뇌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의사들이요. 뇌 100% 쓰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들. 다 쓰고 있대. 다만 가동에는 차이가 있다. 뒤죽박죽 가동하는 거, 규칙을 가지고 제대로 가동하는 거, 편하게 가동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뇌는 계속 우리가 생각한대요. 끊임없이 풀가동되고 있는 거래요. 물론 계산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좀 많이 김이 많이 나고 배가 빨리 고프고 이런 거 있어요. 뇌를 빨리 돌리면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뇌를 빨리 돌리는 이런 게 너무 지속되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지 않아요? 우리가 포화가 돼 버려요. 평소보다 딱 2배만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뇌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이상해져요. 맞죠? 건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풀가동됐다는 증거예요. 이미 풀가동이다. 조금 더 속도 올리는 거예요. 그냥 CPU의 클락수 높이는 거예요. 그냥 이미 풀가동인데. 자, 전화번호 1000개 외우는 거 어때요? 뭐 1000개 외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10개도 못 외우거든요. 이 정도 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들은요. 10,000개씩도 외웠대요. 114 그 언니들은 몇천 개도 외웠대요. 하는 분이 실제로 있고요. 성경책을 통째로 외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통째로 외우는 거는 그 문맥을 외우는 게 아니라 거의 포토 리딩으로 그냥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연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가 안 되냐면요. 포토 리딩 식으로 하면은 검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검색이 안 된다는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글자를 스캔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러니까 검색이 안 돼, 단어가. 우리는 글자 읽어야지만 그게 검색이 되는 거고 뇌에서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정보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수백만 글자를 외우는 거는. 그래서 전화번호를 1000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번호 10개 정도 필수는 외워야 돼. 필수는. 그리고 주소록의 위치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약이 이거예요. 요약이 이거. 모든 디테일을 다 우리가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근데 요약은 우리가 헤드라인만 외우게 하니까 뇌가 편안해져. 그래서 그 편안한 뇌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을 또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까지 외우지 않는 게 키워드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요약을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은 더 부각이 돼요. 요약을 안 하면은 잡스러운 거가 부각이 되고. 그래서 요약을 역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의미가 있죠. 음. 자, 삶의 요약. 삶을 어떻게 요약하지? 하루, 한 달, 1년, 일생. 이거 기록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기록이 좀 필요한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 안 합니다.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일기 안 쓰죠. 뭐 플랜 안 씁니다. 필요한가요? 근데 네, 편안한 삶의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인생을 알차게 만들 욕심이 있다면은 있다면은 이게 뭐죠? 하도 심심해가지고 써놓네. 좀 아까. 웃음이 안 나오죠. 하도 졸리셔가지고 당근 필요합니다. 예, 당근 필요합니다. 네. 캐럿, 캐럿, 캐럿 당근 맞지 않나? 네. 당근 필요합니다. 기록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록해요? 아, 자, 기록을 하는 게 여기 잡스러운 얘기 제가 쓸려다가 다 빼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피드백을 하시려면은 피드백 뒤돌아보시려면은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기록을 안 하고 피드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일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한 달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1년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훌륭하신 분이 된다면 자서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때 회고록을 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기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있었으나 이 정도 제가 여러분께 이 정도만 드려도 꽤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떠셨나요?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디 뭐 쉬우셨나? 재밌으셨나? 궁금하네. 파워포인트로 안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섭섭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우리 대표님. 아, 맞아. 좀 말씀하시기 좀 우리 이수영 대표님 어떠셨어요? 사진이 꼭 리얼 사진 같아가지고 듣고 계신가요? 네. 자, 우리 정정희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아니면 좀 어려우셨나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아, 아주 재밌었고요. 네, 네, 제가 지금 뭐가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었는데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딱 포인트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할수록 중요 내용이 더 부각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딱 네. 꽂혔습니다. 아이고,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창원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회의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라는 게 오늘 좀 굉장히 얻은 영감인 것 같습니다. 아, 예, 핵심을 딱 잡으셨네요. 네, 직장에서 회의를 자주 하시나 봐요. 회의를 자주 하진 않는데 네, 쓸데없는 회의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정말 회의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그러실 거예요. 예. 제가 회의 컨설팅이나 이쪽은 독보거든요. 거의 국내에서. 네, 자, 감사하고요. 우리 노재희 대표님 어떠셨나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요약은 뭐 정리하는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네, 요약은, 뭐 스토리 요약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책의 요약도 말씀을 해 주셔서, 요약은 더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뺄 게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성철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는데 저 짧게 요약에 해주세요. 네, 대해서 네,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좋았고, 네, 어, 그러니까 요약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실생활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좋았어요. 아, 네.
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어린이들이신데도 놀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이나 하나 찍을게. 잠깐 켜주세요. 근데 이거 자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됐지? 자, 얼굴 한번. 이거 PC 세팅을 다시 안 했더니만 이게 너무 커졌어.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순 대표님 나오셨네. 어디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한 말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만. 요즘 뭐 하세요? 네, 정 대표님 뵈서 반갑고요. 네, 저 네. 요즘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혼자 회사에서? 예, 뭐 회사에서 집에서 또 다른 데서요. 예. 왠지 부러운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저기 예, 오프라인에서 뵈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후기 5줄 써주시면요. 이거 뭐 강연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후기 5줄 이상 제가 감사의 인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빼먹지 않으려면은 이 채널톡에다가 알려주시면 좋아요. 이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주시면은 채널톡에까지 주시면 제가 오케이? 5줄 이상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